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에서는 밤만 되면 뉴욕 자연사박물관 전시물들이 살아납니다. 이 전시물들 중에 주인공 레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가르침을 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테디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테디, 바로 미국의 4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시어도어라는 이름의 애칭이 테디다 보니 사람들 역시 시어도어 루스벨트보다는 더 친근한 테디 루스벨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테디 하면 루스벨트 대통령보다는 테디베어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테디베어 역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1902년 어느 날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시시피주로 사냥을 갔는데 계속 허탕만 치니까 수행원들이 대통령 기분을 풀어주려고 새끼곰 한 마리를 나무에 묶어놓고 쏘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차마 쏘지 못하고 풀어줬고 이 일화가 사파와 함께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파를 보고 뉴욕의 한 장난감 가게에서 만든 곰인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테디베어입니다. 국내에서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테디베어 정도로만 더 알려져 있던 이 사람, 최근 120여 년 만에 미국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인물 중 하나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면 의뢰 뉴딜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FDR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테디 루스벨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그 측근들이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트럼프 대통령을 투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어떤 사람이길래 띄우는 것일까요? 루스벨트는 1858년 뉴욕 맨하탄의 상류층 네덜란드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다니다가 중퇴한 뒤 공화당에 입당해서 2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뉴욕 주의원으로 정계에 처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같은 날 같은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잃는 끔찍한 비극을 맞닥뜨립니다. 이때 루스벨트는 당시 황무지나 다름없던 노스다코타주로 넘어가서 3년 남짓 카우보이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테디와 같은 카우보이 루스벨트가 바로 탄생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루스벨트는 1897년 윌리엄 맥킨리 행정부의 해군 차관보가 됐는데요.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의 갈등이 시작되자 전쟁으로 스페인의 콧대를 꺾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축이 됩니다. 이듬해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루스벨트는 차관보직을 내던지고 의용군을 조직해 직접 전쟁에 참전합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쿠바를 독립시키는 건 물론이고 스페인으로부터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필리핀을 빼앗았는데요. 서태평양에 있는 괌과 필리핀을 움켜쥐면서 미국이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루스벨트는 이 전쟁에서 일약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그 명성을 기반으로 같은 해 뉴욕 주지사 선거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주지사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열린 대선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이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루스벨트는 맥킨리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암살되면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때 루스벨트의 나이가 42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루스벨트는 사실 트럼프와는 금수저라는 점을 빼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인물 같은데요. 그런데 왜 트럼프는 루스벨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는 걸까요? 바로 루스벨트가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벨트의 외교관은 루스벨트가 대통령 취임 4년 전 자신의 외교 철학을 정리한 루스벨트 개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루스벨트 개론은 그간 미국 외교 정책을 규정짓던 먼로 독트린을 재해석한 내용인데요. 먼로 독트린은 당초엔 미국이 유럽 내부의 문제 때문에 전쟁으로 끌려가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대외적인 천명에 가까웠는데요. 루스벨트는 이 먼로 독트린이 아메리카 대륙의 비식민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나서야 독립하게 된 쿠바가 대표적인 근거였죠. 루스벨트는 1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양도를 통해 새로운 식민지 출현을 낳을 수 있는 2, 3원칙은 포기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4원칙을 추가하는데요. 바로 유럽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경우엔 그것을 접수하는 나라는 미국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기존의 먼로 독트린이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수비적인 방어막이었다면 루스벨트계로는 아메리카 대륙의 질서는 미국이 직접 잡는다는 공격적인 칼날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화살을 가장 먼저 맞은 곳이 바로 콜롬비아였는데요. 기존의 먼로 독트린의 원칙대로라면 사실 미국은 남미의 엄연한 주권 국가인 콜롬비아의 내부 사정에 간섭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좀 다르게 생각했죠. 당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할 거대한 무역 군사 루트인 파나마 운하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인 콜롬비아 의회가 주권 침해 그리고 금액 문제를 이유로 기준을 거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벨트는 바로 루스벨트 개론의 핵심 논리인 국제 경찰력을 발동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무능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아서 미국의 전략적 국익과 서방구의 안정을 해친다면 미국이 경찰로서 개입해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는 기가 막힌 논리였죠. 루스벨트는 즉시 파나마 지역의 분리독립 반군을 마쿠에서 지원했고 콜롬비아 정부군이 반군을 진압하러 오지 못하도록 미국 해군 군함을 파나마 앞바다에 띄워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 속에서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파나마 운하지대의 영구 지배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타국의 영토를 강제로 쪼개서라도 미국의 패권을 관철시킨 루스벨트 개론의 가장 극적이자 또 비정한 실천 사례가 바로 이 파나마 운하인 셈입니다. 영상 초반에 루스벨트가 3년간 노스다코타주에서 카우보이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노스다코타주에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을 건국 250주년에 맞춰 개관하고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Do you consider the Panama Canal your greatest achievement? And yes. The canal stands as one of my proudest battles. No question. 흔히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며 고립주의를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메리카 대륙, 즉 미국의 앞마당에서만큼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하면서 대놓고 먼로 독트린의 부활을 선언했던 것이나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버리겠다고 공언하는 행보들이 대표적이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발을 빼는 대신에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둬야 할 앞마당은 철저하게 쥐고 흔들겠다는 생각,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반구의 주도권을 움켜쥐었던 테디 루스벨트의 부드럽게 말하되 큰 채찍을 들고 다녀라라는 이른바 빅스틱 외교 철학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루스벨트식 강한 미국에 대한 오마주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독립기념일을 살루트 아메리카, 즉 미국에 대한 헌사의 날로 선포하고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와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는데요.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시작됐다라면서 향후 250년을 책임질 미국의 새로운 외교 및 안보 정책의 기틀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3년 재임 당시에 아주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지중해의 시대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함께 끝났고 대서양의 시대는 이제 정점에 달해 자원을 다 소모해가고 있다. 이제 모든 시대 중 가장 위대한 시대가 될 태평양의 시대가 막 동트고 있다라고 말이죠. 당시만 해도 유럽이 세계를 쥐고 흔들던 시절이었으니 꽤 파격적인 발언이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 운명을 가르고 있는 거대한 미중 패권 경쟁의 주요 무대가 바로 여기 태평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름 돋을 정도로 미래를 정확히 내다본 해안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120년 전에 테디 루스벨트를 무덤에서 불러내 인공지능으로 복원하고 또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마당은 채찍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다가올 태평양 시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거침없는 국익 우선주의를 펼치겠다는 전략적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미국,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다시 살아난 카우보이 대통령 테디 루스벨트의 유산은 앞으로 세계 정세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America is back.
Our country is strong again, our country is wealthy again, and our country is safe again. America is once again a nation of self-respect, dignity, and pride. This is our heritage. This is our history. And this is the destiny of America, to be the greatest, most incredible country ever to grace the earth.